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적은 부분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3단원 지금 경우의 수를 하고 있지요.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가 바로 순열이다. 순열. 자, 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permutation이라고 한다 했었죠. 굳이 이제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permutation에서 P를 따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순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자.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다? 바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쟤네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바로 n-r 플러스 1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얘네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n-r 팩분의 n팩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건데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을 우리가 썼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이거예요. 5라는 숫자에서 몇 번 곱해 나간다? 3번 곱해 나간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방법이란 얘기예요.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 마지막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n-r 그러면 2에다가 1 더하면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요거대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n-r팩이라는 것은 n-r팩, 즉 2팩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겠다? 5팩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 5팩이라는 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 곱하기 1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2 곱하기 1 어떻게 돼? 작제. 그쵸?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 남는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다 라는 거. 야 얘들아, 나 목소리 진짜 듣기 거북하지? 야,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오전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아, 죄송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순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번호 1번이라고 매길게. 번호 2번은 자주 나오는 유형.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야, 나 혼자 떠드냐? 아이씨, 야, 무슨 말을 하면 대답 좀 해봐. 뭐 괜찮아요, 선생님. 뭐 안 아프세요? 좀 걱정도 좀 해주고, 얘들아. 아니, 무슨, 나 혼자 지금 수업하는 듯한 느낌이잖아. 9시부터 너를 기다렸다고. 응? 응? 자, 자주 나오는 유형에서는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는 경우.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뭐뭐 사이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번갈아. 다섯 번째, 적어도.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역시 우리 현민이, 미루, 서연이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렇게 자주 나온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얘들아, 지금부터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쓰면서 듣도록 합니다. 뭐냐면 저기 자주 나오는 유형에서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를 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적어가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은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웃한다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거 2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내보도록 할 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에 A, B, C, D, E, F 라고 해가지고 총 몇 명 있다? 6명이 있다. 6명에서 이렇게 조건을 세운 거예요. A와 B는 서로 이웃하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도록 A, B는 이웃하고 B,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도록 내가 세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웃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웃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얘네들 뭐 한다고 했었어? 한 명으로 보기로 했었어. 2명이지만 이웃되어 있는 아이들을 붙여 다녀야 되잖아. 붙어 다니니까 이걸 한 명으로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은 잠시 보류. 잠시만 보류시키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봐봐. 나는 지금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잠시 보류한다 했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몇 명 있는 거게? 잠깐 C하고 D는 빼놓은 거야. 몇 명 있는 거야? 세 명이 정답이야. 왜? 왜 3명이 정답이야? 방금 뭐라 했어? A, B를 한 명으로 보겠다. 그치? 그러니까 한 명, 2명, 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C하고 D는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C하고 D는 잠깐 기다려봐. 그런 다음에 A, B, 그 다음에 E하고 F를 먼저 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3명을 이웃한다?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이 이웃되었다 라고 하면 이게 한 명이니까 하나, 둘, 3명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지 얘들아? 다시 봐봐. 6명 있어. 6명 중에서 3명을 이웃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3명이 한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이웃된 애들은 한 명으로 치는 거야. 우선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어보겠다 라는 거야. 그럼 지금 나는 몇 명 있다? 3명 있다. 그쵸? 그럼 내가 A, B를 한 명, 그 다음에 E하고 F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명 중에서 내가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럼 너희들 3명을 일렬로 나열하겠다 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할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A하고 B하고 C라는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 3명 중에 1명 들어가지? 그래서 A가 들어갔대.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았어? 2명 중에 1명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가 C가 앉았어. 그럼 여기 뭐만 남아? B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몇 팩이라고 해? 3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이 일렬로 쓰는 경우를 우리는 몇 팩이라 한다? 3팩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A, B, E, F 순으로 쓴 거랑 그 다음에 B, A, F, E로 쓴 거랑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면 1, 다른 경우면 2 눌러볼래? 그치, 다른 경우지. 그치,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따라서 A하고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곱하기 2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웃되어 있는 애들 A, B가 자리를 바꾼 경우예요. 만약에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A, B, C, D, E가 있어. 근데 여기서 3명을 이웃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몇 명 있다? 3명이 있다. 그럼 3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3패 해주시고 곱하기. 자, 여기 잘 봐야 돼. 3명이 자리를 바꾼 경우면 곱하기 3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지금 요 세 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세부잖아? A, B, C도 될 수 있지만 A, C, B도 될 수 있고요. B, A, C도 될 수 있고 B, C, A도 될 수 있고 C, A, B도 될 수 있고 C, B, A도 될 수 있어. 총 6가지야. 이게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 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이웃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린 뭐 한다? 쌈팩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2라고 곱했지만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두 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그쵸?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사실은 2라고 썼지만 뭐라고 한다? 이팩이라고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아 뭐를 할 거냐면 얘네를 세웠잖아. 그치? 얘네를 세운 거야. 얘네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거야. 지금 얘네가 세 개로 해야죠. 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A, B는 반드시 이웃돼 있으니까 뭐 여기든 간에 A, B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네 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요 사이사이를 C하고 D하고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들어갔대. 그때 D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절대 이웃할 수 없죠. 또는 C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D가 여기 있더라도 얘는 이웃하지 않아. 자, D가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웃하지 않아. C를 였다가 움직여도 절대로 이웃하지 않죠. 왜? 사이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결국엔 뭐뭐뭐 사이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남아있는 애가 몇 명? 2명이야. 이 2명이 요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나는 뭐 해주면 되냐? 이 4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 선택해서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C하고 D라는 애가 요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순서대로 앉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들아 왜 순서대로 앉아야 되냐면 지금 얘네가 야 여기 사이사이 앉아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C하고 D가 여기에 딱 앉아버려 둘 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C가 먼저 앉았어. 그럼 D 입장에서는 여기 못 앉으니까 요 3개 중에서 골라서 앉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 얘들아. 나 방금 다 설명했어. 4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 순서대로 앉을 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얘들아? 뭐가 이해? 뭐가 이해야? 서준아 뭐가 이해야? 갑자기 4P 2 오케이 민영이 정답. 잘했어요. 뭐야 왜 떨어졌어?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너무 잘했어. 자 얘들아 내가 말로 지금 설명했잖아. 4자리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 즉 얘네들은 이 2명이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고른다? 2자리를 골라 순서대로 앉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C하고 D 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합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우리? 오늘 질문 많아요. 자 집중해서 해주셔야 돼요. 야 니네 왜 이렇게 답이 느려? 내가 말이 빨라? 야 얘들아 봐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둘의 경우의 수를 합하냐고 곱하냐고? 곱하는 거. 오케이. 아이 진짜 왜들 그러시가? 자 그러면 해볼게 얘들아. 자 3팩 곱하기 사실은 이게 2팩이라 했었죠. 근데 2팩은 어차피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쓴 것 뿐이야. 그 다음에 4P 2는 자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거고 곱하기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24하고 6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4 곱하기 3인 건 알고 있지? 4에서부터 2번 곱해진 거 4 곱하기 3.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4, 2는 2, 6 곱해볼까요? 4, 6에 24, 2, 6, 12, 144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얘들아, 이것들을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틀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는 요거 해보자. 번갈아 가는 거.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다, 뭐뭐 사이 둔다 라는 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갈아 가는 예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일반 친구가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반 친구가 4명 있다라고 해보자. 그때 얘네들을 번갈아서 서는 경우래. 얘네들을 A반, B반을 번갈아 가면서 일렬로 세울 거래. 그러면 되게 간단하지 않아? 1반에 있는 5명을 야 서! 일렬로 서!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들아 물어볼게요. 1반에 5명을 일렬로 쓰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지? 5명을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지? 오팩! 그렇지! 잘한다. 오팩이야. 5명 중에 1명 들어가고 4명 중에 1명 들어가고 3명 중에 1명 들어가고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그래서 5에서부터 1까지 쭈르륵 곱하는 거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오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반 애들 하나, 둘, 셋, 넷, 5명 일렬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오팩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번갈아 간다고 했었지만 얘들아 그냥 이거야. 2반에 있는 애들 4명을 세우는 거야. 그냥 세워. 여기다가 4명을 땅땅땅땅 세우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반의 애들을 내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 2반의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몇 팩? 2반에 4명이니까 몇 팩? 4팩. 뭐 없어. 그냥 세운 다음에 들어가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둘이 곱해주면 끝난다. 이게 답이야 얘들아. 이게 끝이야. 자, 우리 5팩은 120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4팩은 24라고 했었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저 계산 좀 할까요? 아 귀찮아. 왜 나 숫자 저렇게 크게 했어? 2, 4, 8, 4, 1은 4, 2, 2는 4, 2, 8, 8, 2, 4. 자,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되냐면 어이? 제대로 계산한 거 맞나? 288, 288에다가 0까지 붙여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세운 거야 얘들아. 뭐 번갈아 세운다 뭐 한다는데 저런 경우는 그냥 하면 돼. 근데 너희들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땡큐거든. 그냥 뭐 1반에 6명 있다 6팩, 2반에 4명 있다 4팩, 뭐 1반에 3명 있다 3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가 둘의, 자 여기서 구분시켜줄게. 얘네들의 인원수가 다를 때는 그냥 이렇게 팩팩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다 얘들아. 1반에 4명 있고 2반에도 4명이 있대. 이렇게 인원수가 같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봐봐요. 내가 첫 번째 1반에 4명을 하나, 둘, 셋, 넷 세우고 그 다음에 2반에 4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일반 애들이 이렇게 섰잖아.
그때 2반 애들이 앞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경우다 1, 다른 경우다 2 눌러볼래? 이거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1반 애가 맨 앞에 쓰는 거랑 2반 애가 맨 앞에 쓴 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치?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그럼 우리가 지금 분류시켰다라는 것은 둘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뭐 한다? 더해준다. 이해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보시게 되면 일반 애들이 4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4패 곱하기 2반에 4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4패. 오케이? 그러면 자, 24 곱하기 24 해주면 되겠죠? 4, 4, 16, 2, 4, 8, 9, 2, 4, 8, 2, 2는 4. 그래서 670이 된다. 거꾸로 읽어놓고서 576이 된다. 자, 얘는 576이 된다. 자,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땅땅. 2반 애들 4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4패. 곱하기 그 다음에 일반 애들 4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 4패. 얘도 마찬가지로 57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 두 가지를 뭐 한다? 더해서 나타내 주셔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니까 2가 되겠고 14에다가 15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에다가 1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15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원수가 다르면 그냥 풀면 돼 얘들아. 근데 인원수가 같아 버리면 두 가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아, 속도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요 5번째에 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 여학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남학생을 내가 5명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4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9명 중에서 9명 숫자가 너무 크지만 해볼게요. 9명 중에서 반장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을 1명 뽑겠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장이면서 부반장인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반장 1명 뽑히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8개 중에서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반장을 뽑고 난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어. 적어도 이때 한 명은 남자가 뽑힐 경우는 목소리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자, 남자가 뽑힐 경우. 자, 이거를 얘들아 적어도란 말을 잘 모르겠어. 적어도 한 명이 남자 뽑힌다.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반장에서 남자가 뽑혔어? 그러면 부반장 여자애가 뽑히면 적어도 한 명 남자죠. 또는 얘가 여자다? 그러면 부반장에는 남자가 돼야지만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되겠지. 또는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한 명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이 남자야, 부반장도 남자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해볼게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만 해보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반장이 남자애가 됐어. 순서대로 좀 쏠게요. 반장이 남자애야. 그때 부반장이 여자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여자애가 반장일 때 부반장이 남자인 경우도 있어. 세 번째, 둘 다 남자가 될 수도 있어. 그쵸? 더 이상은 없잖아. 그죠 얘들아? 적어도 한 명이 남자가 뽑힐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경우나 또는 이렇게 뽑는 경우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남자 한 명이 뽑힌 거잖아. 반장 한 명을 뽑겠대. 어디서?
남학생 중에서 남자 한 명이 뽑히겠다라는 거야. 반장 한 명을 뽑을 건데 반장 한 명이 남자애란 얘기야. 그럼 내가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 중에서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반장을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학생이 부반장이 됐다라는 건 4명 중에서 한 명이 부반장이 됐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서 한 명이 부반장이 되었다. 그래서 반장 뽑고 부반장 뽑은 거니까 연달아 일어난 거지, 곱하기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자, 이번에는 여자가 반장이 되었대. 질문 던진다잉. 자, 여자가 반장 되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몇 피 몇. 얘기해봐. 여자가 반장이 되는 경우는 몇 피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유, 잘한다. 그치? 4명 중에서 한 명 뽑은 거죠? 그래서 4피 1이다. 그러면 부반장 한 명은 남자애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겠다. 그래서 반장 뽑고 부반장 뽑은 경우니까 곱하기. 그러면 요거 한번 볼래, 얘들아,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반장 한 명을 뽑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잖아요. 후보 5명이야. 그럼 5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반장으로 뽑았어. 근데 부반장도 지금 남자가 되고 싶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얼마를 곱하면 되게요? 야, 니네 잘한다. 그치? 맞아요. 지금 5명 중에서 한 명이 반장이 됐잖아. 그치? 5명 중에 한 명이 반장이 됐으니까 후보가 몇 명 나왔어? 4명 남았지. 그래서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부반장이 되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풀어주게 되면 얘들아 요거 볼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5 곱하기 없잖아. 그쵸? 5에 5. 여기는 4. 그래서 5, 4, 20. 얘도 마찬가지로 20. 5, 4, 20. 그리고 물어본다잉? 오늘 바빠요. 자, 이렇게 뽑거나 뽑는 경우잖아.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합해요? 더해요? 더해요. 그렇지. 아, 오늘 우리 A반 친구들 잘하는데 B반 친구들 조금만 분발합시다. 합시다.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온다? 60가지가 나온다 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열심히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얘들아 너무 풀 게 많잖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나는 지금 여기 9명 중에서 반장 한 명 뽑고 부반장 한 명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난 9명 중에서 반장 뽑고 부반장 뽑을 거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9명 중에서 나는 순서대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뽑을 거야. 나 지금 얘기했거든. 다시 9명 중에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순서대로 뽑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걸 표현하면 어떻게 돼? 수로 이거 우리 기호화 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9명을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순서대로 뽑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P2. 아유,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지금 내가 조건이 없을 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9명 중에서 내가 이 2명을 순서대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P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경우의 수야. 내가 이 9명 중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란 말 나왔어. 그럼 적어도 한 명 남자가 뽑히겠다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두 개 다 모두 이 반장도 여자가 되고 부반장도 여자가 되는 경우야. 반대의 경우잖아. 자, 여기서 보게 되면 4번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반장도 여자가 되고 부반장도 여자가 되는 경우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했던 사건의 반대가 되잖아요.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되는데 아예 남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거든. 반대의 경우. 그러면 둘 다 여자가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둘 다 여자가 되는 경우. 그럼 지금 여자가 몇 명 있어? 4명 있어. 그러면 4명 중에서 반장 한 명 뽑고, 그럼 4명 중에서 반장이 됐으니까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잖아. 3명 중에서 한 명이 부반장이 되겠다. 그래서 연달아서 뽑았으니까 곱하기. 그럼 4, 3, 1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구한 여기 모든 경우에서 바로 요 곳을 빼주면 끝나는 거지. 얘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를 다 합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요 부분을 빼주면, 요 부분 반대경을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한 아이들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진짜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 보시게 되면 9P2라고 얘기한 거는 9 곱하기 8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72지 얘들아. 그죠? 그럼 나는 지금 풀고자 하는 게 72에서 12를 뺀 거야. 그럼 계산해봐. 60까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생각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봐봐, 얘라. 이거 반대의 경우 찾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데, 한 명의 반대는 전부 다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 명, 적어도 한 명의 반대는 모두라고요,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장, 부반장 2명이 되겠지. 근데 만약 너희한테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총 못 뽑겠어. 라고 하면 3명 모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의 경우를 너네가 찾아줘야 돼. 적어도 한 명의 반대는 모두. 남자의 반대는 여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숫자 카드 4개를 뽑는데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있지. 그러면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는 게 바로 적어도라는 말. 그래서 전체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사건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난 시간보다 더 이해 잘 되시죠? 네,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시로 하니까 이해 잘 될 거라고 믿어.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냐면 3번째죠. 바로 3번째. 3번째가 뭐냐면 수카드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요 자주 나오는 유형 요 5가지 요렇게 연결고리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수카드 만들기야. 수카드. 수카드 만들기는 너희들 예전에 선생님이랑 그거 했었지. 배수 판정법. 경우의 수에서. 개수 판정법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란 말도 진짜 많이 써요. 여기서. 적어도 어쩌고란 말. 뭐 짝수, 홀수 이런 거 얘기할 땐 뭐 적어도란 말 나오고, 뭐 이제 내가 4개를 뽑을 건데 거기서 뭐 2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뭐 6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예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건 사실은 RPM에서 우리가 본 교재 쓰고 있는 내용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너네가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 지금 내가 숫자 카드 0, 1, 2, 3, 4 몇 개 있어요?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5개 중에서요, 내가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이때 숫자 카드는 한 번씩만 뽑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갔는데 다른 데다가 1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4자리의 자연수가 4의 배수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난 이 4자리가 4의 배수가 되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수 판정법 할 때요, 4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 뭐였었냐면 맨 마지막 뒤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 했어요.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한다. 나 청상 완전 강사를 해야 되나 봐요. 수업하니까 목소리가 나아졌어. 득음했나? 자,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 자, 너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줘봐. 이 카드 5개에서 내가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 말해봐. 뭐 있을까?
만들 수 있는 거 얘기해봐. 2개 뽑아가지고 4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말해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보세요. 틀리면 어때? 야, 말하는 거야. 말 안 하면 안 돼. 틀리더라도 자신있게 틀리란 말이에요. 사랑. 맞아, 현미야, 4. 근데 4를 뽑겠다는 건 0사잖아. 그치, 가은이 때? 오, 맞아요. 4, 0도 될 수 있고, 1, 2도 될 수 있어. 또, 4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저기 숫자 카드에서 얘들아. 말해봐, 말. 말해봐요. 32, 오케이. 20, 오케이. 아, 우리 서연이. 서연아, 너 하나 빼먹은 거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지? 그치, 얘들아. 니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근데 서연이가 다 썼는데 하나가 모자란데 하나가 뭔지 나 모르겠다. 아, 20. 20, 20.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들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봐봐. 내가 여기다가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0 뽑고 4를 뽑아. 괜찮지? 4의 배수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뽑고 0 뽑아. 4의 배수 맞지? 그 다음에 4 뽑고 0 뽑아. 4의 배수 맞잖아. 그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1 뽑고 2를 뽑아도 4의 배수. 말이 좀 꼬였는데. 그 다음에 2하고 4를 뽑아도 4의 배수. 그 다음에 3하고 2를 뽑아도 4의 배수. 해서 총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와요. 6가지.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얘들아, 이렇게 좀 쪼개서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면 수카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0을 포함했냐 안 했냐 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수카드에서 너희가 꼭 바라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0을 포함을 했냐 포함을 하지 않았냐, 포함 유무. 0을 포함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특히나 얘들아, 뒤에서 지금 0을 포함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보란 얘기거든. 자, 질문할게요. 자, 여기 나 네 자리의 자연수야?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0, 0이란다. 0이 들어갈 수 있다 1, 들어갈 수 없어요 2. 눌러볼래요? 들어갈 수 없지. 0이 많이 들어갔어. 0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너희들 내가 0, 4, 2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42라고 읽지 않아요? 42라고 읽잖아. 이거 세자리 아니야. 0은 항상 들어갈 수 없어. 맨 앞에는 0은 항상 제외된다 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얘들아 보세요. 지금 내가 얘네들부터 먼저 볼 거야. 이런 경우를 볼 거야. 이런 경우. 그러면 나는 지금 이미 요 5개에서 0하고 4를 썼잖아. 또는 2하고 0을 썼잖아. 또는 4하고 0을 썼잖아. 그럼 몇 개씩 남게? 얘도 몇 개 남아? 3개 남아. 얘도 몇 개 남아? 3개 남아. 얘도 몇 개 남아? 3개 남아. 맞죠? 자, 0하고 4를 제외하면 1, 2, 3. 3개 남잖아요. 자, 2하고 0 뺄게요. 이거 빼면 1, 3, 4. 3개 남죠? 자, 4하고 0을 보더라도 몇 개 남아요? 1, 2, 3. 해가지고 3개 남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여긴 0을 못 쓰지. 왜? 여기 두 자리 중에서 0을 썼을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0은 이미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이거 뭐 0을 제외한다 이딴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미 0이 뒤에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요 두 자리를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몇 개의 숫자가 요 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4개? 4개? 4개요? 아니야. 4개 아니야. 얘들아, 나 지금 5개 갖고 있잖아. 5개 중에서 0하고 4를 빼면 몇 개 남는다고? 3개 남잖아. 3개 중에서 두 자리를 들어가서 순서대로 나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고정이잖아.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 고정이야. 그러니까 0하고 4가 들어갔어. 그럼 요 두 자리는 1, 2, 3, 이 셋 중에서 2명이 차례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맞지, 얘들아?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이번에는 2하고 0이 들어갔어, 여기에. 2하고 0이 들어갔어. 그럼 0하고 2를 제외한 1, 3, 4,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시키면 되지 않아?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왜냐면 여기 양쪽 다 뭐 2번씩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 3 들었는데 3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다시. 4하고 0이야. 얘네 제외했으니까 1, 2, 3, 셋 중에서 2개가 뽑혀서 순서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해돼, 얘들아?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다 몇 개씩 남는다? 3개씩 남는다. 그 3개가 이 두 자리를 순서대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기호화 시켜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질문 겁나 많이 하지. 짜증나지, 얘들아? 아예 마지막이잖아, 오늘 영상 수업이. 아니, 여보세요? 제가 다 말해줬잖아요. 3개 중에 2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얘들아? 아는 사람 빨리빨리 쳐봐. 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순열인데 뭐겠어요. 예. 그렇지, 3P. 아, 나 진짜. 보세요. 0하고 4를 빼면 이 셋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다시 2하고 0 들어갔어. 그럼 남는 게 1, 3, 4야. 즉, 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순서대로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개가 남잖아, 무조건. 그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3가지가 있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를 볼 거야. 요 경우. 얘는 맨 앞에 0을 제외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 0을 포함하지 않은 애지, 얘가.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1, 2가 열로 들어간다 생각해. 오케이? 자, 야, 지금 생각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쉬는 시간 앞뒤로 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요. 순열 끝낼 거 끝내고 해야지. 요거까지는 하더라도, 얘들아.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 안 하더라도 좀 이따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1하고 2는 들어갔지, 얘들아. 1하고 2가 들어갔잖아. 여기 안에 1하고 2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야 1하고 2가 들어갔어. 쓰지마. 1하고 2가 들어갔어. 그럼 지금 남는 게 0하고 3하고 4야. 0하고 3하고 4야. 근데 요 앞에는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나는 3하고 4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 남는 게 쓰면 되지. 맞지, 얘들아? 이해됐어? 다시 이번에는 1, 2가 아니라 2, 4 볼게. 2, 4. 여기 지금 2, 4가 들어갔어. 2, 4. 그러면 2하고 4를 들어갔으니까 고정됐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럼 내가 남는 게 0, 1, 3인데 요 앞에는 0은 쓸 수 없다고. 그러면 0은 못 쓰지. 그러면 난 둘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둘 중에 1을 골라 썼어. 그럼 지금 내가 쓴 거는 1, 2, 4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0하고 3.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은 건데 얘들아 숫자만 바꿔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은 경우야.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32. 3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3하고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3 썼고 2 썼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0, 1, 4가 남았어. 근데 요 앞에는 0은 못 써. 그럼 몇 개 남아? 1하고 4가 남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1을 썼대.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여기에는 0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들아?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정말 중요해. 그러면 봐봐. 물어볼 거야, 이제 물어볼 거야. 지금 이런 경우일 때는 요 앞에는 0을 제외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두 수를 쓰고 0을 제외하면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여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0을 제외한 몇 가지? 숫자로 그냥 몇 가지야, 이거?
두 가지, 오케이.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3하고 4 중에서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아직 얘들아 봐봐. 여기 1하고 2가 들어가고 3만 들어갔으니까 0은 아까 잠깐 제외한 거잖아. 그럼 난 지금 3, 1, 2 이렇게 빠진 거지.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아, 분필을 엄청 부러뜨렸어. 비싼 분필인데. 그렇지, 두 가지지. 아, 너무 잘한다. 그쵸? 0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가지수 몇 가지? 두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 그쵸?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전부 다 얘가 두 가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곱하기 세 가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세 가지는요, 이거에 대한 세 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사의 배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잖아요.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합과 곱으로 얘기해 볼래? 오늘 우리 가은이 오늘 엄청 열심히 해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계산하면 3 곱하기 2니까 6, 3, 18. 제 발음 너무 셌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4, 3, 12 해주고 이 둘의 값을 우리 뭐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나와야 돼? 30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세요. 근데 사실상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제들이 진짜로 학교 시험에 잘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중에서 조금 높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줄 알면 더 쉬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이 오늘 뭔가 주말인데 되게 빡세게 너무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그래서 칠판 안 지운 건데 지금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마지막 사전적 배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사전적 배열. 얘들아 니네 사전이 뭔지 알아? 근데? 사전 알아요, 사전? 아니, 내가 작년에 이거 수업했을 거 아니야. 작년에도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전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사전이 뭔데? 그랬더니 영어 단어 모르면 찾아본대, 사전으로. 그래서 그래? 그럼 사전은?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사전은 인터넷 사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사전은 그런 사전이 아니라 뭐 백과사전 해가지고 너희들 뭐 인터넷 찾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사전은 그게 아니라 사전책. 영어 단어 책 알아요? 두꺼운 거? 조그만하고 두꺼운 거 알아요? 성경책처럼 생겼어. 성경책 알지라? 되게 조그만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의 크기로 겁나 얇은 종이로 막 이게 막 있어요. 근데 알아? 안단 말이지? 얘는 사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순서대로 돼 있는 거거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사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들. 뭐 알파벳으로 쓰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겠지. 이렇게 써지는 것을 사전적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할까? 같은 성을 가진 친구도 여기 있죠. 누구 있지? 민혁이, 서준이? 이리 봐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야. 여기에 민혁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서준이가 있다. 얘들아!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카카오톡 보면 나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아시죠? 제 이름은 조민경이거든요. 제 이름은 조민경인데
나는 누구한테든 내가 제일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연락처에서 내가 제일 위에 있고 싶어. 그래서 내 이름 설정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내가 맨 위에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알지. 그런 애들 있잖아. 카카오톡에 보면. 나 그런 애들 바로 차단. 내가 이름 바꿔놓는데, 그렇잖아, 얘들아.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거. 카카오톡 보면, 이렇게 이름을 순서대로 막 이렇게 나열을 한다? 이렇게 막 순서대로? 그럼 지금 민혁이랑 서준이가 있잖아. 민혁이랑 서준이가 있을 때, 누가 위에 있게? 카카오톡을 봤을 때 이름을 내가 저장했어. 이민혁, 이서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위에 있어? 민혁이가 위에 있어? 서준이가 위에 있어? 서연이래. 민혁이요. 그쵸? 민혁이가 위에 있어. 왜 그러냐면 같은 이니까 앞에 걸 비교한 게 아니라 뒤에 걸 봤다? 뒤에 걸 봤을 때 얘는 미음, 얘는 시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다라 순서대로 봤을 때 미음이 더 먼저 있으니까 민혁이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우리 S반에 유정이라고 있는데 유정이가 이름이 조유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정이 잠깐만 소환할게. 자, 여기 조유정 있어요. 조유정이랑 조민경이 있을 때 카카오톡에서 누가 위에 있어? 얘들아, 조유정, 조민경 중에서 누가 위에 있어? 카카오톡에서 연락처 보면 민혁이 귀여워. 저요. 야, 조유정이랑 조민경 중에서 누가 위에 있냐고. 대답들을 안 해. 야, 오늘 40분 못 끝내. 나 1시에 딱 정확하게 끊을래. 야, 니네, 야, 김현미 조용히, 너 도배하지 마. 짜증나니까. 야, 니네 진짜 인성 보라? 야, 니네 인성 왜 이래? 야, 나를 민으로 불렀어, 지금? 야, 조민경이야, 조유정 중에서 나를 민으로 불러? 인성들 보소. 인성 터졌네, 다들. 야, 쌤이요,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 맞아요. 나이가 먼저 써야겠지. 왜? 지금 조씨, 유하고 민이 있어. 유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응하고 미음을 봤을 때 미음이 먼저 있으니까 민경이부터. 그래서, 저부터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민혁이랑 서준이 착한 것 봐. 주영이 착한 것 봐.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사전적 배열이라는 게 바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순차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왜 임스 생각나지? 임스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조민경.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우리 임스 잘 지내니? 자, 그래서 사전적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걸 내가 사전적 배열을 했을 때 61번째 오는 문자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야. 이 5개의 문자를 갖고 내가 사전적 배열을 막 한 거야. 그랬을 때 61번째 오는 문자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야.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내가 A 썼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B.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C.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A, B, D, C, E가 순서가 되겠지? 그쵸? 이거 아니죠? C, E,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D, C, E가 되겠죠? A, B, D, E, C가 되겠죠? 그렇죠? A, 그 다음에 B, E, C, D. A, B, E, D, C.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겠지, 얘들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즉 A가 맨 앞에 설정이 되면서 나머지 애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5문자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리 바꿔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게요? 뭐라고 얘기하게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답 잘한다? 오케이. 40분 콜. 나 분명히 아까 했잖아요. 했잖아. 자, 대답 잘해보세요.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뭐라고 한다? 그렇지. 4팩이라고 한다. 4팩.
4팩은 몇이에요? 24개. 우리 암기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B 땡땡땡땡 했어요. 그러니까 A에 맨 앞에 A가 들어가는 이러한 문자들이 다 끝나는 게 24가지란 얘기야. 그럼 이제 B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뭐 B, A, C, D, E B, A, D C, E, D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지는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B를 제외한 몇 팩? 4팩. 그럼 나 몇 번째까지 왔어 지금? 48번째까지 온 거야. 48번째까지. 그러면 얘들아 쓰지 말고 일단 들어봐봐. 내가 C하고 땡땡땡땡 하잖아? 여기 4팩 되지? 그럼 여기가 24개 되지? 그쵸? 그럼 이거 더하면 여기가 지금 48이니까 이거 더 해버리면 72가 되니까 61번째를 넘어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제 C 다음에 올 문자를 순서대로 얘기하면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얘들아. 그쵸? 그럼 나머지 3개를 채우면 되니까 이거는 3팩. 3팩을 얼마다? 3, 2, 6. 6개다. 그러면 난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얼마예요? 54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C 다음에 A 다음 뭐 들어가? B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몇 팩? 3팩. 그럼 몇이야? 6. 그러면 여기까지 몇 번이에요? 60번째까지 구한 거야. 그럼 다음에 올 게 뭘 것 같아? 니네가 말해봐봐. 지금 C로 시작하고 두 번째 거 B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어. 그러면 C 다음에 들어올 것들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잖아. 선생님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말해봐. 이거 말해봐. 답 뭐가 될 것 같아? 답 얘기해봐. 뭐야? 아니 답을 말하라고. 아니 알겠어. 그래 맞아. C 다음에 D 나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뭐냐고. 쭉 다 말해보라고. 왜냐면 나 61번째니까 여기 60번까지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문제가 답이잖아. 완전한 답이잖아. 완전한 답 얘기해보라고. 아니 오늘 나 토요일인데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 그치 얘들아? 화낸 거 아니야. 짜증낸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을 열심히 흥분하면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나와야 됩니까? A 나와야 되고 B 나와야 되고 E 나오면 되죠. 순서대로. 그쵸? 순서대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구야. 사전적 알겠다며. 맨 위에 누가 들어간다고. 민이 들어간다며.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노트 필기 했어요? 이응 눌러주세요.